번째 주제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에 선고를 받았는데 바로 어제 또 경기도청 법카 사건으로 추가적으로 기소가 됐어요. 이 이야기부터 이게 일단은 따끈한 사건이니까 일단 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그 김혜경 씨가 지난주에 공직선거법을 150만 원 선고를 받았을 때 민주당에서는 계속 그랬죠. 이거 10만 원 밥 산 거 가지고서는 이걸 기소한단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상은 판결문을 봤을 때 경기도청 법카를 가지고 쓴 1억이 넘는 예산. 예산에 법카도 있고 그리고 예산을 그냥 현금으로 쏴준 부분들이 있죠. 뭐 가게 같은 데에 이런 것들의 아주 일부분이었던 10만 원의 형이 첫 번째로 판결이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워낙 판결문이 명시적으로 나와버리니까 더 확신을 가지고서는 5일 만에 기소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지금 법카 결국 업무상 배임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진행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검찰이 기소를 했으니까 첫 재판 날짜를 잡힐 것인데 담당 재판부가 정해졌을 거고 그런데 재판부들이 10월 달에 재판을 많이 안 합니다. 이 밀린 판결문을 쓰느라고 재판을 많이 잡지도 않고 또 10월 마지막 주와 1월 첫째 주에 법정 휴정기가 있고 또 2월 달에는 법원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첫 재판 날짜가 바로 잡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바로 잡힌다 하더라도 이재명 측 변호인이 뭐 기록 복사 이유나 뭐 기타 등등 이제까지 썼던 비슷한 수법을 이유로 해가지고 재판을 미뤄질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재판에서는 약간 이제까지에 있었던 이재명 주변에 있는 모든 재판과 좀 다르게 재판이 좀 재밌어집니다. 말하면 약간 치졸해지고 옹졸해질 수밖에 없어요. 과일 샀냐 안 샀냐. 과일로 제사를 지냈냐 안 지냈냐. 세탁비? 그렇죠. 세탁비가 엄청 많은데 어떤 옷을 맡겼냐. 뭐 이렇게 재판이 진행될 수밖에 없어서 하나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 변호사님은 변호사니까 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사 과정에 있어서 수사기관에 이재명 대표가 한 번도 출석을 하지 않아서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은 채로 네. 기소가 됐다. 그리고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라고 해요. 이렇게 조사를 아예 피의자가 받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큼 검찰이 자신이 있는 것이죠. 뭐가 자신이 있냐면 법인카드에 대한 내역이기 때문에 이 피의자 이재명이 지금은 피고인이 됐습니다. 만일 본인이 소명할 게 있으면 당당하게 출석해서 소명을 하던가 서면으로 소명을 하면 되는데 그러한 것도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보기에는 명확한 거예요. 너무나 명확한 거고 그래서 뺄 금액은 다 뺐다고 합니다. 이 전체 법인카드 사용 금액 중에 뺄 거 다 빼고 정말로 이재명 부부가 사용한 게 명확하다는 그런 금액만 1억이 조금 넘죠. 그 금액만에 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큰 범주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산 자료 그리고 관련자 진술, 텔레그램 이런 증거를 통해서 입증 가능한 금액만 했는데도 1억이 넘게 나왔다는 네. 것이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김혜경 씨의 지난주 목요일에 선고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은요. 일단 사모님 팀이라는 게 경기도청에 있었다는 거. 그거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배 씨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모님 팀을 통해서 포장 음식, 샌드위치, 과일 등을 배달하고 김혜경 씨의 병원 방문 그리고 이 대표 아들의 병원 수속 업무를 도와줬다. 이런 것들이 판결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택에 배달한 샌드위치, 과일 등의 결제는 경기도청에서 일괄해 해당 판매점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판결문에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법원에서 한번 이런 판결이 나오면은 이제 새로 기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새로운 재판부는 앞서 선행 재판부와 다른 재판부이지만 그 부분을 굉장히 존중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더 자신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건 대선 마지막에 사실 굉장히 이슈가 됐었잖아요. 어떻게 도청의 공무원을 그렇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냐. 그리고 조명현 씨가 굉장히 꼼꼼하게 텔레그램 내용 그리고 배 씨와의 통화 녹취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감정선을 긁었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어요. 네, 그때 조명현 씨가 처음으로 이거를 공익 제보하면서 이 사건이 불거졌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을 때 그때 경기도 어떻게 이제 했는지 아시죠? 자체 감사를 했습니다. 자체 감사를 했는데 그때 배소연 씨죠. 이제 김혜경 씨의 수행 비서라고 할 수 있죠.
원래 그 직책은 그게 아닙니다. 원래 직책은 다른 겁니다. 다른 경기도의 다른 이제 홍보실인가 거기 있는데 실제로는 결정직 공무원이었죠. 별정직으로 다른 이제 홍보실에 있는 직원인데 실제로는 김혜경 여사만 이제 따라다니는 그 업무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배소연 씨가 개인적으로 수백만 원을 이제 공금 유용했다 이렇게 자체 감찰각을 한번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이번에 뒤집어진 거죠. 이번에 검찰에서는 이거를 배소연 씨가 4천만 원 정도 썼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굉장히 달라진 거죠. 뭐 수백만 원, 4천만 원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법인카드에서 여러분 두 가지가 지금 갈라진 걸 좀 헷갈리실 거라 설명을 드리는데 김혜영 씨가 지난 받은 벌금 150만 원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건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선거법을 위반한 거. 그래서 벌금 150만 원이고요. 벌금 150만 원 왜 많으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국회의원이요 실제로 유권자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3만 원짜리 생일 케이크를 사줬었는데 그게 결국 법원에서 80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짜리 케이크에 벌금이 80이 나오는 거니까 10만 원짜리 쓰면 150은 오히려 적게 나온 거죠. 한 200은 나와야 됩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벌금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 법인카드로 이거는 공금을 이용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걸 배임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제네시스 차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도지사 타는 차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 차 옆에 김혜경 씨 차가 그 이제 이재명 도지사 집 지하 주차장에 나란히 주차되어 있는 사진도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 제네시스 차량인데 그러면 김혜경 여사는 따로 그 자리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 차를 어떻게 썼는지 알아봤더니 계속 의전용 차량을 배차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외국인 투자자가 경기도에 올 수도 있는 거고 네. 다른 이제 시도에서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때 쓰는 의전용 차량인데 이거를 마치 의전용 차량으로 배차한 것처럼 서로 허위를 꾸며서 이거를 4년 동안 계속 꾸미는 겁니다. 사회도 계속 꾸몄고 주행 일지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사가 썼다고 못 쓰잖아요. 네. 이것도 계속 허위로 쓰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시켰느냐? 비서실장이 시킨 거죠. 그래서 이번에 비서실장도 같이 기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세차비, 주유비, 그다음에 경정비 비용까지 다 합하니까 이 제네시스 차량만 약 6천만 원 가까이가 이제 유용된 걸로 이제 계산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1억 600만 원 중에서 과일값 2,800만 원, 세탁비 270만 원 등등 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재판하면 엄청 치졸해집니다. 과일 종류 뭐냐, 바나나냐, 파인애플이냐, 단감이냐, 딸기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금액이 나온 거라서 이거는 빼박입니다. 공무원 20명이 전부 다 진술까지 다 했습니다. 문서도 확보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오히려 기소 안 하면은 이거야말로 직무 유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립니다. 제네시스 차량 얘기를 하시니까 실상 이재명 대표는 그 공직에 있기 때문에 재산 신고를 해요. 그 최근에 있는 재산 신고도 보면은 2006년식 뉴 체어맨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있어서도 그 배 씨와 그 이제 수행 비서와의 녹취를 보면은 체어맨은 없지? 뭐 체어맨은 없고요. 그러면서 뭐 제네시스 뭐 얘기를 해요. 거기서 나오는 체어맨이라는 게 재산 신고가 된 체어맨인데 이 차를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됐을 때 6,500만 원을 주고 제네시스를 새로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6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제네시스로 해당이 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세차비, 주유비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뿐만 아니라 이 차를 썼을 때 임차료, 그러니까 차를 렌탈. 실질적으로는 소유자가 경기도 차량인데 개인적으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렌탈료 말하자면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보면은 지금 6천만 원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운행일지 이야기도 하셨는데 제가 앞서 그 김혜경 씨의 판결문에 보면은 아들의 병원 수속 업무도 도와줬다라는 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아들이 일산에 있는 모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 제네시스 차량이 운행이 됐었는데 이 차량이 너무 멀리 간 거예요. 네. 그 경기도청은 수원에 있고 이 자택 같은 경우에는 분당에 있잖아요. 근데 일산에까지 이 차를 운행을 했다라고 하려면은 이게 좀 이렇게 허술하게 쓸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완전 거짓말로 쓰던지 아니면 아예 작성을 안 하던지 좀 네.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식으로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런 것들도 이미 다 진술을 받아놓은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국민들께서 봤을 때도 참 마음에 딱 와닿네요. 야, 이렇게 어떻게 집안에 네. 맨날 냉장고에 새로운 과일이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아침마다 샌드위치가 와 있는데 이 부분은 도대체 이게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한 건가? 굉장히 의아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의 수사 과정에 있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강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김혜경 씨는 기소유예를 했어요. 네.
이재명 대표 그리고 당시 도지사 그리고 비서실장 그리고 수행비서 사적인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별장직 공무원 배소연 씨 이렇게 세 명에 대해서만 기소를 했고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검찰이 판단을 한 것인데 기소유예라는 게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죄가 있지만 뭐 다른 여타 사정에 의해서 기소를 유예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여러 공범들 중에 주범인 이재명 대표에게만 집중하겠다라는 것이 있고 또 검찰 입장에서는 온정을 베푼 걸 수도 있어요. 뭐냐면 뭐 같은 가족들 사이에 가족들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뭐 자녀도 있고 여타 관계에 의해서 부부 2명을 다 구속시키는 경우는 또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온정을 베푼 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김혜경 씨만 기소유예 결정을 내려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게 1억 원이라는 금액이 4년 동안 쓴 게 이제 1억 원이라고 보여진다고 치자면 1년에 2,500만 원을 쓴 거고 한 달에 한 200만 원 이상을 쓴 거예요. 한 달에 200만 원이면 보통 한 4인 가정의 생활비 전체가 될 수도 있거든요. 4인 가정이 먹고 교통비에 휴대폰비에 다 합치면 한 200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월급을 받고 본인들 월급은 다 세이브를 해놓고 나머지 오로지 법인카드로만 생활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중에 과일값이 2,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4년 동안 과일 먹었다 치면 1년에 700만 원어치의 과일을 먹은 거예요. 저도 어제 장 보러 가다가 맥주 한 캔 사려고 장 보러 갔다가 과일 보고 안 샀거든요. 비싸가지고. 약간. 그냥 뭐 전체적인 과일 코너로 갔습니다. 들어갔다가 쓱 나왔어요. 그런데 되게 약간 이런 거 보면 좀 부럽다 싶으면서도 이런 의혹은 들었잖아요. 대선 때 이 아파트 주거지에 그 위층인가 옆집이 대선 캠프 사실상 대선 캠프가 아니었고 거기서 매일매일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법카로 비싸게 시켜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이런 것도 아마 법정에서 좀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요. 배소연이 직원이라고 치면 직원한테 그 정도 심부름은 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미안한데 밥 좀 사다 줘라. 뭐 샌드위치 갖다 줘라. 이재명 대표는 심부름값도 줬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예전에 저희 보수 진영의 예를 들자면 김태호 경남도지사 시절에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총리의 인사청문회로 올라갔다가 그 직원이 집안일을 해줬다 그래가지고 그게 인사청문회에서 낙마를 했어요, 도중에. 그러니까 요즘은 좀 더 날카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그때 민주진영에 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습니까? 왜 직원한테 개인 일을 시키냐. 근데 지금 딱 이재명 대표가 그런 외통수에 걸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김혜경 씨 기소유예한 게 어떻게 보면 검찰의 한 수가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소유예는 우리 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무죄가 아니거든요. 무혐의 결정이 아니에요. 네. 유죄지만 봐준다거든요. 그러면 김혜경 씨 입장에서는 남편이랑 뭐 비서실장 배 씨까지 다 지금 기소가 됐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서 기소유예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유죄를 인정하는 게 돼버려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통해서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기소유예 처분이 아니라 나는 그냥 무혐의로 끝내주세요. 난 무죄예요라는 주장을 하게 될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결국에는 결정이 나올 것인데 저는 뭐 당연히 기소유예에 대해서 정당하다라는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이 판단이 이재명 대표의 이 업무상 배임에 대한 1심보다 저는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소유예에 대한 왜냐하면 판단이. 이 업무상 배임 아까 강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과일가게 사장도 불러야죠. 세탁소 사장도 불러야죠. 그리고 막 어디 갔다 뭐 운행일지 거짓말이라고 지금 검찰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럼 그때 뭐 관련된 사람들 다 부르지 않겠어요? 그럼 막 수백 명을 다 부를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잡스럽게 여러 사람을 부르면 재판을 할 때 뭐 증인 한 명 했을 때도 막 짧게 해도 30분, 1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재판이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김혜경 씨가 여기에 대해서 헌법소원 신청을 했을 때는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김혜경 씨는 헌법소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가족들이 지금 걸려 있으니까. 예. 근데 거기에 대한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오히려 먼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신의 한 수를 한 것이 아닌가. 엄청 멀리 봤네요, 검찰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조금 이제 범위를 좁혀서 보면은요. 사실은 김혜경 씨가 이렇게 제네시스 차량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배소희라는 경기도 공무원의 직원을 개인 집에 집사처럼 쓸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이거는 김혜경 씨가
경기도에 요청한다고 될 수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아무런 직책의 권한이 없으니까. 이거는 배우자인 이재명 이제 도지사가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혜택을 받은 거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혜택을 받다. 그러니까 주범이 있고 이제 밑에 종범이 있으면은 이건 종범으로서 수혜를 본 거지 실제 이런 행위가 일어나게 한 원인은 남편이 이재명한테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기소에서 빠졌던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오늘 조명현 씨가 한 얘기가 있어요. 오늘 오전에 채널A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이분이 아침마다 또 샌드위치를 집에다가 배달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랑 마주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동안에도 뭐 빵을 갖다 주면 빵이 눅눅하네, 뭐하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피드백도 줬었는데 본인이랑 마주쳤을 때도 이거 잘못된 거다. 왜 가져왔냐? 이런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깜짝이야 했다는 줄 알았네. 그런 네네. 얘기를 한 적이 네네.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서면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그냥 바로 기소가 됐지만 이런 부분들이 뭐 조명현 씨가 방송에서만 얘기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이미 뭐 검찰에서 다 얘기했고 공익 제보를 하면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적이 판단될 것이라 보지만 문제는 증인으로 나올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이게 참 사건이 길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약간 대한민국 현대사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법인카드에 대한 그 도지사와 시장 군수님들이 선을 긋게 되는 거죠. 야, 이거 안 되는구나. 요건 되고 요건 안 되는구나. 그 선을 긋게 되는 시기가 됩니다. 정말로 업무 용어로만 딱 써야 되는구나, 법인카드를.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기업도 아니고 또 공기업이나 뭐 시장 군수님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느 정도가 허용되는지 이번 재판을 통해서 나타날 것 같아요. 네. 야당 측에서 이거 법화 가지고 방어를 하면서 뭐또 예를 드는데 좀 황당한 예를 들길래 제가 좀 약간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얘기를 하면서 원희룡 전 지사도 제주도에서 오마카세를 썼다. 법인카드로 제주도 법인을 썼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문제 삼자고 왜 그러면서 샀느냐라고 하면서 편파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잘못된 사례입니다. 그 말씀드리면요. 원래 경기도 그 관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광역 단체장이 되면 다 관사가 있습니다. 경기도 서울시 뭐 부산시 제주도도 다 있죠. 근데 그때 제주도 도지사 때 원희룡 지사는요. 관사를 반납합니다. 관사가 큽니다. 원래 관사가 있으면 그 요리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외부인들 오면 그 관사에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 관사를 왜 반납하는가? 제주도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이 부족가 돼요. 그래서 어린이 도서관으로 반납하고 본인은 사비로 그 돈도 뭐 제주도 지원받지도 않고 100% 사비로 자기 살 집을 또 구합니다.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오거나 다른 지역에 있는 무슨 도지사가 오거나 이런 만나서 식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청 근처에 있는 오마카세 룸이 있는 거 찾다 보니까 오마카세 가게 된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 원희룡 지사도 그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쓴 거 아니냐라고 공격이 들어갔고 고발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발해서 수사를 했죠. 근데 전부 다 해명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공적 업무로 외부에서 손님들과 왔고 그 기록지도 다 있습니다. 증언도 있고요. 그래서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다. 근데 그런 설명을 쏙 빼고 제주도에서 도지사로 있었던 시절 법인카드 썼다라고 하면서 이거랑 비교하는 거는 굉장히 민주당에서 큰 실수다, 패착이다. 원장관님 비서실장설이 있던데 그건 어떻게 돼가는 건가요? 원장관님이 짚고 넘어갈까요? 나 되면 좋겠어. 되면 좋겠어. 대통령의 비서실장 설이. 나 처음에는 내가 무슨 원장님 비서실장이 아니고 원장님이 어디 가시면 좋죠. 저는 비서실장이 아니라 정책실장이든 뭐 개각이든 하든 간에 어디 일하러 가시면 저는 정말 좋겠어요. 너무 우리 훌륭한 인적 자산인데 지금 밖에서 춥습니다. 곧 겨울입니다. 그래서 좀 따뜻한 데 가서 일하시면 너무 좋겠다. 아니 우리 이따가 뒤에서 할 주제인데 거기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용산에서도 한동훈 대표 이야기했었던 인적 쇄신 이거 관련해 갖고는 강기훈 행정관을 시작으로 해서 뭐 개각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 비서실장 교체 이야기들도 있어서 그 얘기를 할 건데 혹시 거기까지 시간이 안 될까봐 측근이시니까 시간이 잠깐 한번 길게 보고 프로그램 방송 길게 보고 그러니까 프로 방송이시네. 법인카드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영화 검사회전에 나온 강동원의 대사인데 이게 혼자 먹으면 뇌물, 같이 먹으면 선물 아닙니까? 뭐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용으로 같이 쓰는데 법인카드를 썼다. 이러면 허용이 되는 거고요. 혼자 사 먹었다? 이러면 이게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혼자서 샌드위치 사 먹고 과일 사 먹었으니까 지금 위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마지막으로요. 그 이재명 지사가
남양주시에다가 공급 횡령한 거를 찍어서 정직 1개월을 매긴 적이 있어요. 네. 그게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 남양주시에 있는 공무원이 법인카드를 혼자 썼다고. 법인카드를 썼다 해서 공급 유용을 해가지고 예. 정직 1개월 먹여. 야, 그 직원은 엄청 큰 건데, 엄청 큰 거죠. 정직 정직은. 승진도 안 되고. 근데 그게 얼마 쓴 줄 아세요? 그러니까요. 스타벅스 카드 있잖아요. 예. 25,000원치 사가지고 10장을 산 거야. 그러니까 예. 25만 원인 거지. 예. 그걸 코로나 때 24시간 근무를 쓰는 공무원들한테 나눠준 거. 수고한다고 나눠준 거예요. 아. 비서실에서. 예. 그거 가지고 경기도에서 감찰 나가가지고 네. 그거를 정직 1개월 때린 거예요. 아. 그랬던 이재명, 네. 이 지금은 본인이 네. 1억 원 넘게 입증 가능한 것만 따진 겁니다. 네. 1억 넘게 이렇게 경기도 그 자금을 유용했다는 네. 것은 정말 이런 내로남불도 없다. 다만 그렇죠. 거기다가 심지어 이 법인카드 쓰고 예산을 쓴 것들이 그 쓴 이유를 써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공금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야근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선물처럼 갖다 줬다 격려 차원에서 뭐 샌드위치를 갖다 줬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실제로는 본인들이 다 먹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참 정말로 내로남불이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네요. 요거는 형량을 가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법인카드의 사건을 해보면 1억짜리 법인카드 사건은 없습니다. 저희 법인카드 뭐 몇백 정도, 몇천 정도 사건이 있지 법인카드 4년치 1억짜리 사건이 없어서 이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약간 궁금한데 현대사에 의미가 있는 그거는 좀 스케일이 재판 남다르네. 들어주고 보겠습니다. 어저께 네. 기소된 사건이 마지막 사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검찰에서 아직 조사받고 있는 사건이 2개가 더 있어요. 그 성남시장을 했을 때 그 호텔이 있어요. 정자동에 정자동 호텔. 호텔. 이 호텔 같은 경우에도 한 2천억짜리 사업이었는데 이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 아니냐. CUG를 이제 준 거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 6월에 이게 시행사랑 성남시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갔었는데 네. 그 이후에 뭐 총선도 있고 하니까 조금 수사가 미진한 듯 하다가 요즘에 다시 수사에 탄력이 붙고 있다라는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대선 경선 나왔을 때 말이에요. 그때 후원을 받았는데 요거는 대북 송금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 나왔던 건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회장, 김성태 회장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 후원금을 보내달라. 그래서 1억 5천만 원 정도를 쌍방울 임직원들 이름으로. 근데 한 사람 1억 5천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쪼개기 후원 의혹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직까지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김성태와 이화영 둘 다 진술했죠. 맞아요. 예, 그런 그래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기소된 법인카드 사건이 마지막이 아니다. 이것도 추가적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만 거의 뭐냐 이거는 뭐 대장동과 엮였긴 한데 네. 대장동 사업을 이제 성남시장 시에 특혜를 준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성남시장이 내가 특혜를 줬으니까 나한테 보상이 달라 이렇게 할 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김만배 씨가 가지고 있는 천화동이 1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게 한 1,000억 규모 됩니다. 그 중에서 428억, 430억 정도죠. 네. 430억은 내 거다라고 쓴 약정이 있어요. 예. 그런 약정에 대해서 대화를 합니다. 네. 누구 대화? 정회계사, 정영학. 네. 정영회계사의 대화록에 그 얘기가 나와요. 아. 그 녹취에 나오고 또 유동규도 그 얘기 합니다. 네. 이거 천화동인의 일부가 절반 정도가 네. 이재명 성남시장 거다라고 해서 428억 약정 이거에 대한 수사도 또 남아 있습니다. 오. 이것도 아직 기소 안 됐어요. 노사지네요, 노사지. 예. 형사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맞아요. 진짜 하면- 물 들어온다, 야, 물 들어온다, 야.